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속보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총리 자리에서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는 여론이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으며 일본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던 아베 총리의 사임 여론이 돌면서 차기 총리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아베 총리가 사임을 한다는 보도가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8월 17일 여름휴가를 이용하여 검진을 받고 19일에 복귀한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주에 이어 8월 24일에 두 번째 추가 검사를 게이오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도쿄의 게이오 병원에 방문해 약 4시간가량을 체류한 아베 총리는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의사는 아베 총리가 다시 병원에 내원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강 이상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고 온 아베 총리는 관저에 돌아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컨디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검사를 받았으므니다. 이제 다시 직장에 복귀해 노력해가고 싶으므니다. 계속 총리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요. 이런 아베 총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총리의 일정들이 빠르게 취소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참석 예정이었던 25일 자민당의 임원 모임 취소가 서둘러 결정되었고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총리 연속재임 기록갱신을 축하하는 모임도 연기되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13년 전 이미 한 차례 수상 자리에서 내려온 바 있는데요. 그때도 총리 사임의 이유는 아베 총리가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지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이 병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간 문춘은 검진에 대해 병원 관계자의 담화로 아베 총리가 궤양성 대장염이 스테로이드로는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염증이 있을 때만 하는 치료를 했다고 했고 치료 후 휴식이 필요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각 관방 관계자 또한 이 치료법이 1회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상당히 힘든 치료를 여러 번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를 매일 만나고 있지만 변화가 없다며 건강 이상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주간지들에서는 그가 죽처럼 부드러운 음식만 섭취하고 있다. 그의 토사물 속에서 검은 덩어리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 총리 연속 재임 일수가 2799일을 기록하면서 1964년부터 1972년까지 집권했던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를 제치고 최장 연속 재임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 이상설이 증폭되면서 이를 축하하는 분위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아베를 향한 비판 여론만 높아진 상황인데요. 자민당의 중진 의원인 나카타니켄 전 방위상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 집권이 너무 길어서 국민들이 완전히 질려버렸다. 총리 관저가 무엇을 해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 매체 에리어닷에서는 컨디션 불안, 아베 총리 결국 퇴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며 아베의 조기 사임 가능성을 높이는 기사를 냈습니다. 아베 총리가 총리 자리에서 내려올 조짐을 보이자 임시 총리 자리를 노렸던 정치인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소다로 부총리의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 후지TV에서는 아베 총리가 휴식하는 동안 임시 대리 취임에 아소다로 부총리가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설에 대해 아베 씨의 컨디션이 나쁘면 내가 대신해도 괜찮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나도 한번 수상을 시키면 잘할 것이라는 의욕을 보였다고 설명하며 아소다로의 임시 총리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언론은 벌써 그가 언제 사임하고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본 정계에선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차기 총리를 만들 수 있는 킹메이커로 움직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에서도 총리 욕심이 없는 니카이 간사장이 누구와 손 잡느냐에 따라 차기 구도가 바뀔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1993년 자민당을 탈당했다가 10년 만에 복당한 후에도 뛰어난 정치력으로 당을 장악해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자민당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니카이 간사장이 당을 확실히 주도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현재 자민당의 최대 파벌은 호소도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속해 있는 아베 총리 지지율이 급락하고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없어 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 사이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는 자신의 파벌을 이끌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감 1위로 부상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의 3자 연대를 통해 새 정권을 만드는 방안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지난 6월 이례적으로 이시바 전 간사장과 정격 회동한 후 앞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 주었으면 하는 기대받는 별 중 하나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또한 차기 총리의 야욕을 숨기지 않고 지지 세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전 간사장은 고 요시다 히로시 전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의 지역구였던 나가노현을 방문해 요시다의 옛 지지자들을 만났습니다. 작년 10월 별세한 요시다는 이시바 전 간사장이 2018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도전했을 때 다케시타 파벌의 참의원들을 상대로 이시바의 지지표를 모아준 인물입니다. 이시바 시게루는 요시다의 묘소를 참배하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고인이 된 요시다의 지지 세력들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시바는 지방을 중시하겠다는 뜻을 강조하면서 자민당은 한 명 한 명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기자들과 만난 이시바 시게루가 미래에 한없이 길게 이어지는 정권은 없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국가, 국민에 대한 의무라며 자신이 국가, 국민, 당을 위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태도 변화 또한 이시바 시게루의 차기 총리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인터넷 방송에서 차기 총리의 도전과 관련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은 차기 주자로서의 뜻이 없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시바 시게루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이시바 시게루가 총재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은 당내에서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는 한국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 피해 국가인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은 침략 전쟁이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해서는 안 된다. 전쟁으로 폭주한 군부가 죽었다고 영영이 되는가? 위안부 문제는 한국이 납득해야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합리적 보수로 평가받으며 자민당 내 온건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우익이 원하는 역사인식과 다른 발언, 특히 한국과 관련된 발언들로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관심 분야가 다양해서 군사 오타쿠, 프라모델 오타쿠, 철도 오타쿠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드래곤볼의 마인부우를 코스프레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에 대해 온건하고 만화 프라모델 좋아한다는 거 보니까 좀 순진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이시바 시게루가 차기 일본 총리가 된다면 한일 관계가 개선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일본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뒤통수 더 맞기 전에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이 이시바 시게루 또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강제징용 또한 이미 한일 기본조약으로 종결되었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어쩌면 아베 신조 총리보다 강성으로 볼 수 있는 우익으로 일본의 보통 국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가는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파병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차기 총리가 된다면 해병대를 갖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총리 후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노다로, 스가 요시히데, 고이즈미 신지로 한일 관계에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이고 아베씨 어딜 가요. 계속 해야죠. 천년만년 총리 해드셔야죠. 골판지도 더 팔아야 하고 아베노 마스크도 한 번 더 하고 도쿄올림픽도 아직 안 했는데 이렇게 내려가면 어떡해요. 아니 다음 총리가 아베 신조씨처럼 그렇게 일본 통으로 말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오기 쉽지 않을 텐데 진짜 서운합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참 아베씨 영상 만들면서 정도 들었는데 진심으로 아쉽네요. 퇴임에도 근황 같은 거 알려드리는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건강 빨리 회복하시고 복귀할 수 있으면 빨리 복귀하세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세계 각국이 작년 중순부터 가장 공을 들였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백신입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일본 등은 백신 확보에 사활을 걸었죠. 그런데 최근 유럽의 분위기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 공급량을 대폭 줄일 조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약사들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을 내놓았지만 유럽 측은 믿을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해 자기들이 서명한 계약을 제약사들이 준수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유럽연합은 일단 제약사들에게 공급이 지연되는 이유를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할 방침입니다. 만약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요. 구체적인 제재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탈리아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약속한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게 됐다며 법적 대응을 공식 예고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유럽연합 측이 강경한 어조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고 합니다. 의장은 인터뷰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 여름까지 EU 회원국 성인 인구의 70%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유럽연합과 제약사들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근 미국 대표 제약사 화이자는 백신 증산을 위한 최저 과정 변경 탓에 유럽에 공급할 백신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도 생산 부진으로 초기 유럽 공급 물량이 감소할 거라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현재 유럽연합이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백신 물량은 총 20억 회 투여분입니다. EU 27개국 회원국 인구수 약 4억 5천만 명을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제약업체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말고도 존슨앤존스, 사노피, 모더나, 큐어백까지 모두 6곳에 이릅니다. 유럽에서 백신 초기 물량을 모두 싹쓸이 하려는 듯한 느낌마저 드네요. 이해는 갑니다. 유럽의 상황이 무척 심각하죠. 영국, 프랑스, 독일 할 것 없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에 속수무책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화이자 백신의 접종을 시작한 이유는 이달 18일 모더나 제품을 접종 가능 백신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현재 유럽의약품청이 승인이 가능한지 심사 중인데 29일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원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백신이 모자라면 소용이 없겠죠? 결국 유럽의 각 나라들은 보육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2번 접종해야 하는 시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체 생산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몇몇 국가들은 러시아제 백신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백신은 임상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효과에 의구심이 있습니다. 유럽이 백신 공급 물량 부족으로 난리가 났는데도 백신 수급 계획에 전혀 문제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바로 한국입니다. 지난 2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렇게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분기부터 공급받을 예정이다. 현재까지 공급 계획에 변동은 없다. 해외의 심각한 상황과 별개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이 국내 생산 백신부터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2종의 해외 제약사 백신이 위탁 생산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노바 백신을 생산하고 있죠. 한국은 위탁 생산 CMO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 중 하나입니다. 백신 제조사들은 앞다퉈 한국과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상당히 든든한 상황이죠. 한국의 백신 공급 시기에는 다음 주부터 빠르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2월 초 백신 공동구매 방식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화이자 백신 5만 명분이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온 백신은 설 연휴 이전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최일선 의료진에게 먼저 접종될 전망입니다. 그 다음은 2월 중순 국내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 명분이 1차로 풀립니다.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56만 6천 명이 최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순차적으로 총 1천만 명분이 풀립니다. 순조롭게 순차적으로 접종을 할 수가 있죠.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전력, 수도, 가스 등과 같은 사회 필수 서비스를 다루는 인력까지도 우선 접종 권장 대상에 포함될지는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더나 2천만 명분, 얀센 600만 명분이 2분기에, 화이자 1천만 명분이 3분기에 들어옵니다. 노바백스 백신도 SK바이오사이언스와 기술 도입 계약을 통해 국내 생산 백신 2천만 명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정부는 백신 도입 추진 현황과 우선 접종 대상자, 접종 대상별 접종 시기, 준비 상황 등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28일 오후 발표합니다. 이번 주네요. 이를 통해 오는 11월 소아 및 청소년을 제외한 국민의 70%가 접종을 마치고 다음 겨울 전에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먼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의 경우 고령층에 대해서는 임상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접종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방역 성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8주 만에 40%를 회복했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한 결과 43.3%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4주 43.8%를 찍고 이후 내리막길이었던 긍정평가가 8주 만에 40%대로 올라선 것입니다. 지난 21일 발표한 중간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3.6%였습니다. 조사기관 측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각종 악재에 정면 돌파하려는 모습이 반등 요인으로 꼽히고 이 상승세가 유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백신 전쟁에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이고도 결과가 좋지 못한 일본은 내각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지율이 나쁘지 않게 나왔던 아사히 신문의 조사에서도 6%포인트 하락한 33%로 집계되었습니다. 내각이 출범한 작년 9월 조사에서는 65%였는데 4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스가 내각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은 10%포인트 상승해 45%를 기록했습니다. 스가 총리 취임 후 아사히 신문 조사에서 처음으로 내각 지지 여론보다 반대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주 원인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응답자의 63%는 일본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고 80%는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다시 선언한 시점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긴급 사태 연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최대의 변수는 올림픽이 됩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취소 여부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무관중 개최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회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한국이 가장 잘하고 있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빠르게 시작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종식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한국은 세계 방역의 최고 중심으로 등극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